아파트 전월세 물량이 약 40% 정도가 사라졌다고 하면 정말 서울시 주택시장에 어마어마한 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9월 23일입니다. 자,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공유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9월 23일입니다. 추석 연휴가 지난 첫 번째 요일인데요.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건강하게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셨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이슈 중에 또 하나 요즘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는 게 있잖아요. 바로 빌라 시장인데요. 오늘은 제목을 한번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9월 23일 오늘 마지막 열차는 이제 떠난다. 12월 이후 빌라의 대폭등이 온다. 서민주택 시장의 실종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빌라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유튜버들이 많이 이제 다뤘던 내용이라서 조금 식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조금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은 9월 23일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열차를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오늘 이런 기사가 떴네요. 빌라 매매가가요 13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경신할 듯하다고 합니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상당히 의미 있는 이제 그래프가 있어서 그걸 같이 한번 갖고 나와봤습니다. 서울 전월세 가격이 작년보다 38%나 줄었다고 합니다. 줄었다라는 거예요. 자, 38% 그냥 대략적으로 한 40% 정도 잡고요. 그러면 100채 중에 40채가 전월세 물량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월세 멀쩡하던 주택이 10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40개 정도의 임대차 물량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정말 영원히 사라졌을 수도 있죠. 뭘 의미하냐면 멸실이죠, 멸실. 많은 재개발로 인해서 서울시에 있는 빌라 물량 약 40% 정도가 멸실을 통해서 사라지다 보니까 전월세 물량이 작년보다 약 38% 정도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올해 멸실수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어디가 올해 멸실이 많았냐면 강남 쪽에, 방배동 쪽에 좀 멸실이 많았고요. 강북에 또 동쪽 지역에서도 멸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재개발로 인한 멸실로 인해서 빌라의 물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약 38%가 줄어들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멸실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임차되어 있는 물건을 누군가가 매수를 해서 여기다 실거주를 할 수가 있겠죠. 실거주. 그죠? 임차되어 있는 물량을 누군가는 매수를 해서 실거주를 하다 보니까 이 실거주로 인해서 임차 물량이 이제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거 되게 심각한 건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빌라라서 망정이지, 물론 빌라라서 망정도 아니죠, 사실상. 여러분, 아파트 전월세 물량이 약 40% 정도가 사라졌다고 하면 정말 서울시 주택 시장이 어마어마한 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빌라예요, 빌라. 약 40% 정도의 물량이 지금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월세 물량이 40% 정도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전월세 물량이, 임차 물량이 감소를 하면 임차 가격은 오를 거고, 임차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매매 가격을 견인해서 같이 올라가겠죠. 전세 가격은 사실상 거품이 없잖아요. 그죠?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의 선행지수라고 할 정도로 전세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데, 앞으로 이 빌라의 전월세 물량이 약 40% 정도, 약 38%라고 하니까 40% 정도가 사라졌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빌라의 매매 가격이 상당히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가 이 유동성 옥죄기 정책을 대출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유동성 옥죄기 정책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심리는 전혀 잡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라 매매 가격이 13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경신할 듯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3년이면 2008년 이후에. 그런데 지금 올 2021년 들어와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할 거 없이 매달 최고치 상승률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자, 빌라의 매매 가격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를 한번 보니까요. 도심권, 그러니까 6월달과 7월달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달 사이에 도심권 같은 경우는 무려 38%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야, 엄청 여러분 38% 한 달에 38% 수익률이라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100만 원 넣고 38만 원의 수익을 가져가는 거고 1000만 원 넣었으면 380만 원 수익률을 가져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1억이면 3,800만 원의 수익률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심권 같은 경우는 현재 38%의 상승률, 그러니까 4억 5천짜리가 4억 9천이니까 한 달 사이에 빌라 가격이 얼마나 뛰었냐면 1.4억, 1억 4천만 원이 상승을 한 겁니다. 자, 이번에 서남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남권 엄청나게 많이 뛰었습니다. 32%. 서남권 지역, 제가 이제 영상에서 누차 얘기했던 거죠. 금광구 지역 네,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그쪽 지역입니다. 이제 서남권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영등포부터 시작해갖고 여의도에는 빌라가 없으니까요, 그죠? 영등포라든가 이제 그 강서 지역이라든가 금천이라든가 구로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입니다. 32%가 뛰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죠, 그죠? 2억 1,960만 원 하는 빌라 가격이 6월 달입니다. 이게 뭐 몇 년 전이 아니라 6월 달 건데 7월 달에 1억 9천만 원이니까 1억 2천만 원 잡고 1억 9천이면 1억 7천만 원 정도 상승을 했나요? 그러니까 도심권보다 서남권이 더 많이 상승을 했네요. 동남권 같은 경우는 34% 정도 상승. 그러니까 강남 3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3억 7,800만 원. 와, 한 달 전에 샀으면 3억 7,821만 원짜리 빌라가 지금 5억이 된 거예요. 5억 400만 원. 와, 3억 8천짜리가 5억 400만 원이니까 5억이라고 치고 3억 8천만 원이라고 치면 얼마가 오른 거예요? 1억, 얘는 한 2천만 원 정도가 오른 거예요. 그죠? 네. 1억 2천만 원 정도. 와, 엄청나게 많이 1억 3천만 원 정도가 오른 거예요. 한 달 사이에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부권 같은 지역이 한 1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 가격은 한 0.5, 5천만 원 정도 상승을 한 거고. 그러니까 서울 평균으로 보니까 약 28%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달에 38%니까 이거를 만약에 1년으로 하면 한 450% 여러분 상승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빌라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해도 되는 건지. 근데 일단은 이제 전체적인 이 빌라 시장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지켜보면요. 일단 전월세 물량이 계속해서 줄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 정도 되면 전월세 물량이 더 많이 줄 겁니다. 멀쩡한 빌라가 어디 갔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멸실 또는 실거주로 인해서 대출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물론 이제 빌라 시장이라는 게 어쨌거나 아파트보다는 규제가 적다 보니까 실거주자들 신혼부부들도 요즘 빌라 시장에 많이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들을 새로운 집주인들이 들어가면서 실거주로 인해서 임차 물량이 줄어드는 것도 있고 멸실을 통해서 계속 사라져가는 물량도 상당히 많다. 어쨌거나 작년보다 거의 40% 정도가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심권, 서남권, 동남권, 동부권, 서울 평균 할 것 없이 엄청나게 큰 폭등. 아파트가 한 달 사이에 1억 5천, 2억 오르는 것도 어마어마한 건데 빌라가 1억 5천, 2억 오르는 거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10억짜리 아파트가 2억 오르는 것과 20억짜리 아파트가 10% 올라서 4억 오르는 것과 2억짜리, 3억짜리 빌라가 20% 올라서 6천만 원 오르는 거는 게임이 틀린 건데 3억짜리 빌라가 무려 1억 5천이 뛰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뛴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이 다세대 주택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안 갖다가 최근에 이 각종 재개발과 특히 이제 공공재개발이 불을 지피긴 했는데 이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오프닝 때 뭐라 그랬죠? 오늘부로 마지막 열차는 끝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오늘은 9월 23일입니다. 자,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공모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공모로 인해서 안 그래도 1월부터 8월까지 어마어마하게 뜨거웠던 이 빌라 시장, 한 달에 수십 % 정도가 상승하는 이 빌라 시장이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공모를 시작으로 인해서 아마 12월 이후로는 어마어마한 폭등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폭등이 될 것 같습니다. 6대 규제 완화 대책을 이제 발표를 했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임을 하면서. 그래서 6대 규제 완화 대책을 처음으로 도입한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공모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요. 주택 재개발 사업 공모를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10월 29일까지 마감이고요. 올 12월까지, 올 연말까지 전체 25개 구역을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26,000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이거 물량 확보 대책이니까 부지 확보 전쟁을 하는 거예요. 누구와? 국토부와
서울시가, 그러니까 국토부는 공공재개발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재개발로 지금 물건을, 그러니까 토지 확보 전쟁을 하는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30년까지 약 50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하니까 이번에 2만 6천 가구니까 1년에 적어도 5만 가구 정도는 물량을 쏟아내야지 되니까 1년에 적어도 약 50개 정도의 구역 지정을 할 것 같다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안 그러면 2030년까지 약 50만 가구 공급은 힘드니까 1년에 거의 한 2개 정도의 구역 지정을 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오늘부터 시작해서 10월 29일 날 마감을 치는 민간 재개발 공모일이 시작이 되었고요. 12월 말까지 25개 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재개발 활성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공표를 했던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최초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 6대 규제 완화 대책도 맨 처음에 발표를 했을 때 서울시 의회에 큰 벽에 부딪혀서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6대 규제 완화 대책이 이제 서울시 의회를 통과를 하면서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재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6대 규제 완화 대책을 통해 갖고 이제 재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자,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대책을 뭐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첫 번째가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죠. 이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는 사실상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박원순 서울시장 때 이제 주거정비 지수제를 도입을 한 건데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에 이 주거정비 지수제를 통해서 서울시에 재개발할 수 있었던 부지가 전시 전체 면적의 약 15%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주거정비 지수제를 폐지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약 70% 정도로 이제 늘어납니다. 상당히 이제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 재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고 그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 확보가 용이해지는 거고 또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15%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죠? 어디 투자해야지 되지?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면적이 상당히 좁았는데 이제 주거정비 지수제가 폐지가 되면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도 약 서울시 전체 면적이 거의 대부분 특히 강북권 전체 면적이라고 얘기해야겠죠. 강북권 전체 면적이 거의 70% 정도가 재개발 대상지로 되면서 투자자들이 좀 더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럼으로 인해서 빌라 시장이 좀 더 크게 가격이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기획을 통해서 구역 지정 기간을 이제 5년에서 3년으로 뭐 단축한다는 내용, 주민 동의율 간소화, 명확화시키겠다라는 거, 재개발 해제구역 신규 지정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30년까지 약 50만 가구 공급을 해야지 되니까 이번에 첫 번째 민간 재개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6월까지 민간 재개발 공모를 한 적어도 1차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한 2차, 3차까지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한 50개 구역 정도는 지정을 해놓고 다음 선거에 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번엔 첫 번째다. 그리고 2종 7층 일반 주거지역 규제 완화죠. 이것도 상당히 획기적인 거죠. 2종 7층 일반 주거지역은 사실상 아파트를 못 짓는 땅인데 2종 7층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여기다 뭐 하겠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2종 7층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이 높아졌고 이런 지역들이 사실상 최근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이런 지역들이 뭐가 많았냐면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최근에 많이 뜨겁게 달아오른 지역입니다. 그리고 매년 새로운 재개발 구역 지정을 통해서 공모를 추진하겠다라는 게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대책이었죠. 이걸 통해서 이번에 최초로 적용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재개발 대상지 선정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요, 법령 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갖춘 곳 중 토지 등 소유자의 몇 퍼센트, 30% 이상의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곳이어야 되고요. 노후 동수가 약 3분의 2 정도 있어야지 된다. 노후 동수. 그리고 구역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을 충족을 하고 선택 항목의 경우 노후도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주택 접도율 40% 이하입니다. 주택 접도율 40% 이하, 과소 필지 40% 이상, 호수 밀도는 헥타르당 60가구 이상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고 하는데 내용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이제 그 재개발 쪽에 좀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게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노후도 보시면 돼요. 노후도가 이제 높은 집,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의 접도율입니다. 접도율은 뭐냐면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에 접하에 있는 집들이 있을 거고 도로에 접하지 않은 집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도로에 접하지 않은 집들이
많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한 40% 이하, 도로에 접하지 않은 집이 많은 지역들을 재개발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주겠다. 그리고 과소필지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60평, 70평, 80평 정도 되면 개별적으로 신축이 가능합니다. 건축이 가능해요. 이걸 뭐 상가로 리뉴얼을 한다든가 아니면 빌라를 짓는다든가 다가구를 짓는다든가 이렇게 가능한데, 그러니까 필지가 너무 작은 땅들이라든가 뭐 부정형으로 생긴 토지가 많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사실상 개별적인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땅들이 많은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른 거 뭐 1만 제곱미터 이상, 이건 뭐 3,000평 이상인데 이런 거 볼 필요도 없고 그냥 노후도가 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노후도를 볼 수 있는 요즘 웹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주택에 대한 접도율이 얼마나 되는지, 과소필지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지도를 통해서 잠깐 한번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남뉴타운 한번 가볼까요? 한남뉴타운. 자, 이 오른쪽 지역은 한남뉴타운입니다. 그리고 이 왼쪽 지역은요, 그냥 한남동이에요. 청아아파트 남쪽 지역. 유엔사 부지 이제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한남뉴타운 쪽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 대사관이 많은 쪽, 유엔사 부지 북쪽 지역은요, 북쪽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자, 유엔사 부지 북쪽 지역은요, 보시는 것처럼 땅들이 필질이 네모반듯 하잖아요. 이렇게 네모반듯 하고 딱딱딱 잘라져 있고, 누가 봐도 뭐 필지당 뭐 100평 정도 이상씩, 작아업도 한 7, 80평 이상은 되어 보입니다. 이런 땅들은 개별적인 건축도 가능하고, 그리고 접도율이 좋죠. 뭐 70번지도 도로에 끼어 있고 48번지도 도로에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남뉴타운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토지들이 자막자막하고요. 땅의 모양을 보면 뭐 388번지는 보면 땅 모양이 무슨 이렇게 주걱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주걱처럼 생겨, 그죠? 뭐 마름모 모양들, 별 모양도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도로가 이렇게 중간에 있고, 큰 도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큰 도로가 있고, 이렇게 큰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작은 도로가 있죠. 이런 작은 도로는 실제로 가보면 여러분 2m도 채 안 되는 도로예요. 그러니까 접도율이 상당히 낮고, 보시는 것처럼 과소필지가 많잖아요.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 그죠? 그러니까 노후도 당연히 충족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적도를 봤을 때 이런 지역들이 많은데 노후도가 괜찮게 나오는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자, 어쨌거나 지도를 통해서 한번 저희가 노후도와 접도율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오세훈시 민간재개발에서요, 추가로 대상지에서 추가로 포함한 지역들이 있어요. 어떤 지역이냐면 이런 지역들이, 이번에 이제 공공재개발 때는 도시재생 지역들이 다 포함이 안 됐잖아요. 도시재생 사업지역은 공공재개발에서 포함은 안 됐는데, 이번에 오세훈식 민간재개발에서는 이 도시재생구역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들도 뭐 할 수 있다.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도 재개발이라는 걸 할 수 있다. 이제 새 아파트 만들 수 있다. 벽에 그림 그리고 도서관 만들어주고 공중 화장실 만들어주고 마을버스길 넓혀주고 동네 공용 주차장을 만들어줬던 지역에 말 그대로 아파트가 들어갈 수도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도시재생 지역이 이번에 재개발 대상 지역에 추가가 됐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지역이 어디에 서계동이라는 지역, 그리고 창신동이라는 지역, 그죠? 창신뉴타운, 이런 지역들이죠. 그리고 이제 특별경관지구와 역사문화보존지역,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원래 우리가 개발을 못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특별경관지구와 역사문화보존지역이 이번에 이제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편입이 됐다. 특별경관지구와 역사문화보존지역이 많은 곳은 어디예요? 사대문 안쪽입니다. 사대문과 그리고 이제 서울역 주변, 그리고 어디에요? 남산 주변, 대표적인 데가 남산 주변 등이 이런 특별관광지구와 역사문화 확장 보존 지역으로 많이 묶여있는 지역들인데, 이런 사대문안과 서울역 주변과 남산 주변이 앞으로 개발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기폭제가 마련이 됐다. 어쨌거나 이런 지역도 뭘 해주겠다? 재개발해주겠다. 특별경관지구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이런 데는 과거에는 절대 쳐다도 보면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그죠? 절대 쳐다보면 안 되는 지역이고 관심도 가지면 안 되는 지역인데, 이런 지역이 이제 뭐 한다? 재개발을 해준다. 그러니까 재개발을 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많이 넓혀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에 주거정비 지수제로 인해서
안 그래도 특별경관지구와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뭐 이런 지역들이 많아서 서울시 안에서는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들도 특히 도심권에는 별로 없었는데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면서 이 도시재생사업구역과 특별경관지구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대거 포함시키면서 재개발 대상 지역에 앞으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폭넓어졌다. 다시 얘기하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많이 열려있고 이런 지역들은 아직까지 도시재생사업구역은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특별경관지구라든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저렴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제외 대상 지역도 있습니다. 제외 대상 지역. 이런 지역은 민간재개발에서 제외시키겠다. 어떤 지역? 이사대책이라든가 공공재개발 지역에 포함된 지역. 이사대책이라든가 공공재개발 지역에 포함된 지역. 그래서 최근에 이 공공재개발이 특정된 지역들 중에서 많은 지역들이 지금 구역을 해지하겠다. 우리 구역 지정도 안 됐죠. 그냥 공공재개발 우리 포기하고 뭘로 하겠다. 민간재개발로 돌아가겠다라고 목소리를 상당히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기존의 공공재개발구역과 이사대책 후보지는 안 되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토지 등 소유자가 약 30% 이상 반대하는 지역은 안 됩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용 주거 지역은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거 지역이 전용 주거 지역이 있고요. 1종 주거 지역이 있고 2종이 있고 3종 주거 지역이 있거든요. 보통 아파트는 어디에다 많이 짓는다? 3종에다 많이 짓는다. 재개발은 어디다 많이 한다? 2종에서 많이 한다. 1종과 전용 주거 지역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들입니다. 물론 1종은 다가구도 지을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4층 이하밖에 못 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내용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용 주거 지역이 서울시에 많지가 않기 때문에 물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데가 이제 뭐 평창동 같은 데라든가 성북동 같은데 이런 지역들이 이런 땅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 재개발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모르셔도 상관은 없는데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반대인 지역과 공공재개발 및 이사대책 후보지는 이번에 빠진다. 이번에 민간재개발에서 빠진다. 제외 대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오세훈식 민간재개발이 상당히 획기적인 거고 이제 민간재개발이다 보니까 얼마나 관심이 많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질 거고 투자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얘기했죠? 오늘부로 뭐가 떠났다? 마지막 열차 떠났다. 마지막 열차를 떠났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하기 힘들다. 왜? 재개발구역 투기방지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후보지 선정 전과 후보지 선정 후로 나뉘어집니다. 자, 후보지 선정 전에는요.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를 공모할 때는 공보 공모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정하기 때문에 9월 23일 이후로 계약이 되는 신축 다세대, 그러니까 지분 쪼개기를 통한 신축 다세대는 여러분 입주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후보지 선정 후입니다. 후보지 선정 후에는요, 건축허가 제한 지역으로 그 지역을 묻는데요. 당연히 그 지역에 대해서는 신축이 진행이 안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실소유자만 가능하도록 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입니다. 확정은 아니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풍선 효과가 분명히 우리가 이제 눈으로 봤잖아요. 그 전에 풍선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건데 자, 어떤 지역에 풍선 효과가 진행이 될까요? 이렇게 민간재개발로 지정된 곳 다음 이제 인접지역이겠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에 1차 오세훈식 민간재개발이 이제 발표가 되는 거고 오늘부로 23일부로 이제 공모일입니다. 10월 29일까지.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발표가 날 텐데 그 이후에 또 2차, 3차를 할 텐데 그런 지역, 인접 지역들이 이제 풍선 효과로 인해서 아마 다세대 주택이요 12월 이후로는 정말 시가 많을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두 가지다. 재개발 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하는데 후보지 선정 전은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공모 공고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지정한다는 것과 후보지 후에는 아마도 건축허가 제한 지역은 100% 묶을 것 같고요. 토지거래 허가 지역 등 다각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자, 오늘은요. 일단은 빌라 시장이 엄청나게 핫하게 뜨겁잖아요. 임대 물량도 없고 매수 물량도 없습니다. 특히 실거주할 수 있는 빌라는 더더욱 더 시장에서 치가 마른다고 합니다. 재개발 관련된 이
물량들, 그러니까 재개발의 제때만부터도 엄청나게 프리미엄이 붙고 있고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게 이 빌라 시장인데, 여기에 오늘 23일 오세훈식 민간재 개발을 공모일을 정하면서 아마 더 뜨거워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관심을 가지셔야지 되는데, 오늘 이제 오세훈식 민간 재개발과 빌라 시장 지금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 달에 38%가 뭡니까? 상승률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서울비전 2030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마칠까 해요. 이 서울비전 2030은 추석 전에 이제 발표를 한 거죠. 15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가 이제 영상을 같이 올린 내용이 있죠. 서울 비전 2030은 제가 뭐라고 영상을 올렸냐면, 올 하반기에 발표한 2040 서울 도시기본 계획안의 초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민간재 개발과 겹쳐서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서울 비전 2030을 크게 4개의 축을 통해서 서울시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청년 첨단 혁신 축이고요. 두 번째가 미래 융합 혁신 축입니다. 세 번째가 국제 경쟁 혁신 축이고요. 네 번째가 감성 문화 혁신 축인데, 이 4개의 축 외에도 별도로 상당히 중요한 게 있죠.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좋아하는 지역 어디죠? 한강변. 그래서 수변 중심 성장 축을 또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개의 업무타운 개발과 함께 한강변을 별도로 관리를 해서 또 개발을 시키겠다는 건데, 이 청년 첨단 혁신 축을 보면 이 창동 지역과 광운대 지역과 홍릉 주변, 청량리, 성수입니다. 다 뭐예요? 서울시의 이름값 하는 재개발 지역입니다. 창동에는 뭐예요? 상계동 주변에 상계 뉴타운이 있죠. 상계 뉴타운이 있고, 광운대 옆에는 뭐가 있어요? 강원대 왼쪽 지역에는 장인 뉴타운이 있고요. 홍릉과 강원대 주변에는 이문 희경 뉴타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량리로 내려오면 청량리 주변에 각종 청량리 재개발 구역들이 있고, 청량리 역세권 개발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량리 주변에 또 용두동과 용답동이 활발하게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성수동 얘기할 것도 없는 재개발의 진짜 3대 천왕, 그죠? 3대 천왕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삼성동으로 내려오면 삼성동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압구정동이 있고 삼성동이 있고, 이제 이 지역은 미래융합혁신축인데요. 이 아래쪽에 대치동과 개포동, 수서 역세권과 양재동까지 이루어지는 또 라인들이 있습니다. 강북권 지역 청년 첨단 혁신축이 주변에 주로 어디? 대학가와 역세권 주변으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바이오, 의료, ICT입니다.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이 지역이 많은 뉴타운들이 보시는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뉴타운들 중에 혹은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들 중에서 소외됐거나 빠졌던 지역들, 그러니까 이번에 뉴스 보니까 청량리 지역도 그렇고 장인 뉴타운도 그렇고 이런 지역들이 이번에 민간재 개발에 많이 이제 공부를 하더라고요. 벌써 동의율 30% 정도가 넘어서 지금 이제 접수를 지금 아마 오늘 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런 주변에 지금 말씀드렸던 지역들 중에 이 동부권 지역에 있는 뉴타운 지역이라든가 대규모 재개발 지역들 중에서 블럭에서 빠져있는 지역이라든가 일부의 반대로 지체됐던 지역들이 지금 계속해서 가보시면 현재 동의서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지역들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삼성동, 강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재개발이랑 크게 관심 있는 지역은 아니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양 도성과 서울역 주변에는 뭐가 있다? 규제 지역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규제 지역들을 풀면서 이런 지역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영등포 구로 같은 지역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또 상암동 주변에 수색증산 뉴타운에서 지금 공공재개발로 진행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런 지역들도 민간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상암동 안에 있는 이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몰려있는 이 3종 주거지역들, 이런 지역들 관심을 가지셔야죠. 또 상암동 위에 또 뭐가 있죠? 네. 연신내 바로 위에 이제 GTX 라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암동부터 시작해서 불광동 지역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눈여겨볼 지역들 중에 수변 지역들이죠. 한강변 지역 보시면 용산과 여의도를 잇는 한강변 지역에 있는 지역. 그러니까 여의도 한강변 지역에는 이렇다 할 지역은 없습니다만, 그죠? 여의도 옆에 어디에요? 대방동 있잖아요. 대방동 한강변 천이라든가 색강천이라든가, 아니면 용산이면 이제 마포 지역, 상암동과 마곡 주변의 한강변 개발은 얘기할 데가 없는데, 상암동에서 인접한 합정동 지역이라든가 성수와 삼성동 주변에 있는 한강변 지역 중에서 재개발할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있어요. 이게 은봉동밖에 없거든요. 은봉동이라든가 이쪽에 자양동 쪽 이런 지역들, 한강변 지역들도 여러분들 눈여겨서 좀 한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요, 마지막 열차는 떠났다라는 이야기, 마지막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12월 이후에는 빌라가 정말 대폭등이 올 것 같습니다. 서민들이,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정책이라는 게 너무 아이러니한 게, 사실상 강남 집값 잡겠다고 벌린 판이 지금 빌라까지 한 달에 30-40% 폭등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오세훈 씨 민간 재개발을 가지고 투기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었다. 2021년 9월 23일 날 안 하면요, 2030년 9월 23일 날 할 수도 있는 거고, 2040년 9월 23일 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5년 후, 10년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때 이 재개발이라는 걸 건들게 되면 그때도 지금처럼 가격이 폭등이 될 겁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고요. 사실상 지금 이렇게 좀 구역을 많이 지정을 해놓고,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서울에 한 20만, 30만 가구가 쏟아진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금까지 끌어들여서 투자를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12월 이후 빌라 대폭등이 온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